대부분 어느 날 변을 보시는데 아프고 피가 나왔던 기억이 살면서 한두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간혹 치질이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더 심해지고 오래가거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질의 증상과 다를 때는 직장암을 의심해봐야 할지 모릅니다. 간혹 변을 보다 치질 증상이 심할 경우 변기에 꽤 많은 양의 피가 나와서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이럴 땐 흔한 치질이 아니라 혹시 심각한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아닐까 걱정되셨던 분들도 꽤 있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의 상태나 증상의 구분을 통해 치질과 대장암 및 직장암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더 이상 혼자 전전긍긍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겪는 치질과 직장암은 근본적으로 다른 질병입니다. 치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1년 외래 건수는 60만 건에 육박하고 전체 수술 건수는 20만 건 정도로 국내 전체 수술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절반 정도가 치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겪는 치질은 과연 왜 생기는 것일까요? 치질이란 항문 주변에 있는 질환을 통틀어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여러 질환으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치질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질환은 70% 이상이 치액이라 불리는 증상으로 치액을 곧 치질이라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치액은 기본적으로 정상 조직의 일종입니다. 치액이 있다고 해서 병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치액의 경우 항문의 배변이 부드럽게 나올 수 있도록 쿠션 역할을 해주고 외치액의 경우 항문에 주름을 정상적으로 줘서 항문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에 고마운 역할을 하는 치액 조직이 자기 위치에 있는 이유는 치액을 제자리에 잡고 있는 트라이즈 근육이란 것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비 등의 이유로 심한 복압이 항문 근육에 가해지는 경우 복압으로 인해 트라이즈 근육이 파괴되거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치액 조직을 제자리에 잡아주지 못하고 치액 조직이 항문 외부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이를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치질의 대표적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배변 활동을 하면서 내부에 있던 치액 조직은 바깥에 자극으로 상처를 입는 경우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점막 점액질이 바깥을 적시면서 항문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치액의 경우도 몸의 피로도가 높거나 찬 곳에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외치액 조직의 내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질로 발전되어 배변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액들은 모두 정상 근육들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질 예방에 관한 팁을 알려드리면 현대의 치질을 유발하는 배변 습관은 스마트폰을 들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것이라고 치질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따라서 화장실 가실 때는 스마트폰을 놓고 가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하게 되는 대장암, 직장암은 무엇일까요? 큰 창자라는 의미의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나눠집니다. 대장의 모양은 물음표를 연상하면 되는데 물음표의 둥근 부위가 결장, 아래쪽 직선 부위가 직장입니다. 직장은 대장의 제일 끝부분부터 항문까지의 부분으로 길이는 약 15cm입니다. 직장암이란 말 그대로 항문으로 연결된 대장의 끝부분인 직장에 생긴 악성 종양입니다. 대장암은 직장을 포함한 결장과 직장에 발생하는 모든 암을 뜻하고 직장암은 직장 부위에 생기는 암을 뜻합니다. 대장암이나 직장암의 원인은 주로 식습관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나친 육류와 기름진 음식, 고열량 고칼로리 식습관이 원인이 되어서 흔히 선진국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직장암 환자 중 10에서 15% 정도는 유전성이 원인인 경우가 있고 요즘은 장내세균총도 대장암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장암과 직장암의 증상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암의 경우 배변 습관의 변화가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항문에 가까운 부위에 암이 발생할 경우 잔변감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직장암의 경우 초기에는 거의 무증상에 가깝습니다. 발병 초기가 지난 이후 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 증상으론 변이 물러지고 설사처럼 나오거나 갑자기 변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양에 의해서 변이 나오는 길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변이 좁은 길을 나오면서 종양을 건드려 종양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오게 됩니다. 주로 통증으로 증상이 발현되고 암에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빈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묽은 변과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역시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긴장하면 화장실을 많이 가는 습관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대장암과 연관이 있느냐고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대장암 및 직장암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성 장 질환의 경우 대장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암과 대장암은 식생활 습관이 매우 주요한 원인이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대장암과 직장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앞서 치질과 대장암 및 직장암에 관한 자세한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치질과 직장암의 증상의 대표적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출혈입니다. 치액에 의한 출혈은 선홍색 피가 흠뻑 묻거나 변기가 새빨갛게 되는 출혈이 발생합니다. 치질의 경우 항문 주변에 생긴 상처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항문 주변이 따갑거나 화끈거립니다. 또한 혈변이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대장암의 경우 배변과 상관없이 피를 보게 됩니다.
이는 암세포에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변 시 일시적인 출혈이 아니라 만성적인 증상입니다. 하지만 직장암의 경우 초기부터 소량의 혈액이 동반되고 변에서 점액이 섞여 나옵니다. 또한 종양이 자라면서 변 배출의 통로가 좁아져 변이 가늘어지는 증상과 배변 후 잔변감이 심하게 오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질과 출혈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으로 혼동하기 쉬운데요. 치질의 경우 선홍빛 출혈이 변에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대장암, 직장암의 경우에는 검붉은 피와 점액이 변에 동반됩니다. 출혈의 특징으로 직정암과 대장암을 우선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변 습관입니다. 변의 굵기가 가늘어지고 배변 횟수가 변화하는 등의 배변 습관의 변화를 보셔야 하는데요. 배변 횟수가 불규칙해지거나 변의 굵기가 가늘어진다면 대장암, 직장암 쪽으로 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중의 변화입니다. 체중의 변화를 추가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대장암 및 직장암인 경우 갑작스럽게 체중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복통, 복부 팽만 등 배가 불편한 느낌과 근력 감소, 피로감, 소화불량과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경우도 치질보다는 대장암과 직장암 쪽으로 더 의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나이입니다. 대장, 직장암이 치질과 혼동되는 경우 40세 이상이면 암의 위험성이 더 높고 20에서 30대일 경우 치질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치질이 심해지면 직장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치질은 방치하고 증상이 심해져도 직장암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질 중에 일반적인 치액의 개념 말고 치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치루는 항문선의 안쪽과 바깥쪽 피부 사이에 터널이 생겨서 그 구멍으로 분비물이 나오는 질병입니다. 이 치료의 경우 방치하면 직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증상이 확인된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치료를 받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대장암과 직장암의 경우가 의심되는 조건이 많다면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서 대변자별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직장암의 경우는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에 효과적인 암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치질의 증상과 직장암과 대장암이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았습니다. 또 각각의 질병들은 어떤 원리를 가졌는지 치질과 대장암 및 직장암 각 증상의 간단한 구별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 치질의 증상과 대장암과 직장암의 간단한 구분이 가능해지셨습니다. 때문에 배변 시 혈변을 많이 보실 경우 혼자 어떤 질병인지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변 증상을 기준으로 알맞은 전문가를 빠르게 찾아가 신속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앞으로도 프리미엄 에이지를 위해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